북한의 핵 위협과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 주제는 북한의 핵 위협과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입니다. 먼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북한의 핵 문제와 신냉전 구도 속에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북핵 위기의 심각성과 북한 비핵화의 가능성. 이 사진은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원자폭탄이 폭발하는 순간 발생하는 온도가 무려 1억 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폭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괴력을 가진 것이 원자폭탄입니다. 일반적으로 폭탄은 지상에서 폭발하지만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지상 500m 상공에서 폭발했습니다. 더 넓은 범위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폭발로 1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방사능으로 인해 각종 암과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수십 차례에 걸친 미국의 폭격에도 항복하지 않았던 일본이 원자폭탄 도발에 무조건 항복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원자폭탄의 파괴력이 컸던 것입니다. 우리가 재래식 무기를 첨단화한다고 하지만 핵무력을 다양화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장면은 원자폭탄이 폭발한 이후 조사관들이 현장을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시신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음의 사진은 원폭우로 인해 주변이 불타고 있는 가운데 여학생들이 물가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소녀들은 생지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만일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서울 상공에서 폭발한다면 수십만 명이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폭탄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던 원자폭탄의 사진입니다. 8월 6일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리틀보이라는 별칭을 가진 고농축 우라늄 핵폭탄입니다. 그리고 8월 9일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펜맨이라는 별칭을 가진 플루토늄 원자폭탄입니다. 둘 다 15킬로톤의 폭발력을 가진 원자폭탄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한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의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것입니다. 북한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폭탄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속원심 분리기를 통해 생산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이 북한 비핵화의 핵심적 문제입니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부터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첫 번째 핵실험을 했습니다. 폭발 위력은 1킬로톤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핵실험은 2009년이었고 폭발력은 4킬로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어서 2013년에는 7킬로톤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위력이 작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 9월에 있었던 5차 핵실험은 폭발 위력이 10킬로톤으로 커졌으며 2017년 9월에 있었던 6차 핵실험의 폭발력은 무려 50킬로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보다 무려 3배 이상 강한 원자폭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사실은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5차 핵실험입니다. 만일 북한이 핵분열을 이용해 다시 핵융합을 일으키는 수소탄 핵실험까지 성공했다면 북한의 핵무력은 사실상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김정은이 직접 수소탄의 소형 원자로를 공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북한이 수소탄 기술을 보유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과장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앞서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했던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원자폭탄 실험 후 10년 후에는 수소탄 실험에도 성공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도 첫 번째 핵실험으로부터 17년이 지난 만큼 수소탄 기술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